음, 그래서 일단 먼저 테슬라를 설명드리고, 테슬라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판매 업체니까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잘 아실 텐데, 정성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FSD인데, 그 내용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자세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 내용들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이제 생략할 거예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사업 부분을 구분해서 이익이나 매출 관련해서 이제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문제 생기면은 진행 중간에 문제 발생 시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적어놨으니까요. 여기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 대선 토론회를 진행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하고 해리스 대선 후보하고. 근데 지금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는 이제 해리스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50%를 넘겼, 91%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우세를 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트럼프 쪽이 이제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울기는 무게추는 테니스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특히 이제 주말 연휴 기간에 그 2차 총기역 사건은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해리스 쪽으로 계속 기운다는 의미는 그리고 어저께 그 미국 증시를 체크해 보니까 신재생 쪽이 많이 상승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해리스 쪽이 우세 쪽으로 이제 프레시하는 거 같고 보니까요. 지지율 또한 해리스 쪽 우세를 보임으로써 신재생이나 특히 이제 전기차 쪽에 수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차 쪽이 이제 표면적인 주요 메인 사업 구조인데 내면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에너지 쪽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그 매출 증대와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해서 메리트가 이제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쪽이 이제 우세하고 만약에 해리스가 대권을 잡는다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이 ESS 관련해서 신재생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기업이다 볼 수 있고 또 AI 쪽 관련해서 해리스 대선 후보가 이제 많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수혜로 거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I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를 선정했고 테슬라는 주가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9월 말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뭐 타겟 종목은 딱 하나 테슬라를 이제 정해놓고 현재 국내 종목도 여러 가지 하고 이제 테슬라 하나 추가 신규로 해서 미국 주식 중에서는 딱 하나 설명드리는데 이제 테슬라를 선정했습니다. 테슬라 선정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들은 이제 8월 28일 개인 의견으로 이제 공유드렸던 내용이고요. 아, 잠깐만요. 와, 목이 안 좋으니까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좀 약간 좀 버벅거리는 경험이 있어갖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이전에 올려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자동차 세트 토픽을 이제 종전에 포드 대신에 테슬라를 교체하면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310로 이제 투자 등급 비중 확대를 이제 상향했는데 사유는 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확대 계획을 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GM 같은 경우나 아니면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생산 시설을 이제 뭐 취소하고 막 그런 연기하고 뭐 그런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대차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제
집중할 계획인 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는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전망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 썼지만은 트럼프 쪽이 이제 지지율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 그렇게 써놨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이제 배제하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이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확대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혹시 승자 독식 구조를 이제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더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차 쪽에서는 여건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 머리에 떠올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만약에 주가들이 많이 이제 하락해서 기대값이 낮아지는 상태에서는 테슬라 쪽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9월 말에 타겟 종목으로 이제 선정했고요. 주가 상황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진입을 여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이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사업 부분을 보시면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쪽 생성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제 5가지 사업 부분으로 이게 구분되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에서는 오토모티브 세일스, 이게 전기차 판매죠, 당연히. 그다음에 임대도 있습니다. 전기차 임대책. 과거에는 보면은 뭐 매출 액 중에 임대가 약 10%대 중반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급감하고 있죠, 현재.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레귤레터리 크레디트, 자동차 규제 크레딧 판매 사업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친환경 자동차 규제 크레딧 판매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 앤 아더 보시면은 뭐 슈퍼차징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포함되어 있고 차량 보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비스 앤 아더 쪽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 및 저장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에서 태양에너지 파넬 생성 및 에너지 저장 제품의 설계 제조. 여기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ESS 쪽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활성화돼서 거기서 매출이 높게 발생 중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테슬라 2쿼터 20반의 2분기 손익을 보시면은 20반의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습니다. 의외죠? 전기차 판매는 많이 줄고 있는데 부진한 상황인데, 이렇게 2쿼터 매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매출액 이제 구분이 파악이 필요하고, 연관으로 보시면 23년도에 역대 최대 매출액, 근데 이익률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익률은 과거에는 22년 1분기 19.2%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좀 플랫하거나 이제 감소해서 그런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GPM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이렇게 이제 플랫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22년도에 역대 최고 GPM 기록하고 23년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 쪽에 이제 경쟁 상황이 많이 이제 치열해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가격을 많이 낮췄던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익률이 많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보시면 상당히 장기간 우수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캐펙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높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텍사스 쪽의 기아 팩토리나 이제 상하이 쪽에도, 중국 쪽에도 이제 기아 팩토리를 건설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펙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높게 유지 중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은 아까 그 포드나 뭐 GM 쪽에서 이제 전기차 생산 시설을 보류하거나 뭐 그런 것들하고 연계시켜서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캐펙스를 높게 유지 중에 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그 전기차 불황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캐펙스를 지속 유지한다는 것은 추후에 이제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현금 흐름도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금 연간으로 보시면 캐펙스는 높게 진입행함에도 불구하고 FCF는 지속적으로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 좀 안 좋았지만 2분기에 다시 이제 플러스 FCF를 유지하는 영업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영업이익과 FCF와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23년도까지 유지하고 있는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금 흐름이나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면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는 24년 2분기 현금성 자산이 역대 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이제 비축한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부채 비율은 어떤 거 보시면은 부채 비율은 과거에 18년 2분기 490%를 고점을 찍었다가 계속 빠지면서 현재 67.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현금성 자산, 부채 비율 모든 재무 지표들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GM이나 포드 뭐 그런 미국적인 완성차 업체 대비 테슬라는 여건은 꽤나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나 뭐 그런 것들 캐짐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 최악에서 벗어나서 최악의 아니면 최악의 구간에 접어들면은 테슬라를 잠깐만요. 테슬라는 우선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떠올려야 되는 전기차 기업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문제겠죠. 언제쯤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메인 포트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양호한 모습이며 매수증권도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 두 개는 뭐 같죠. 그래서 지표들을 보면은 뭐 큰 문제점 없이 다 양호한 아니면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제 전기차 캐짐, 전기차 판매량 뭐 그런 것들, 여건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그멘트 5개 세그멘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세그멘트별 현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매출 비중은 18년 1분기 이후에 이 판매 비중이거든요. 주황색이 이제 전기차 판매 매출액입니다. 5개 있는데 24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 관련 매출 비중은 역대 최저를 기록합니다. 72.7%.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기타 전기차 판매 사업 부분의 이외에 다른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는 이제 커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매출 비중은 18년 1분기 이후에 역대 분기 최저 기록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렌지색입니다. 이제 분기별로 표시하고 있는데 23년 4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이제 QOQ로 빠졌다 다시 잠깐 반등했지만은 비중으로 따지면은 가장 낮은 이제 24년 2분기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18년 1분기 이후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매출액이 증가돼서 이것들을 커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다섯 번째 사업 부분이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ESS 쪽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현재 24년 1분기 이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24년 2분기에 점프업을 한 급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좀 낮지만은 여기서 높은 매출액 증가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매출액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주요 사유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아까 가장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관련돼서 매출액과 비중을 이렇게 별도로 표시하면은 매출액은 계속 그렇게 그냥저냥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비중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모델별 차량 분기 생산량과 추이와 그다음에 판매량 추이는 이제 IR 홈페이지에서 분기별로 이제 다 빼서 이제 취합을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같은 추이는 보시면은 고점 찍고 23년 4분기 QOQ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량은 24년 2분기에 다시 이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월에 이제 중국 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발생 중에 있고, 그 소식 때문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잠깐 반짝 상승했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제너레이션의 스토리지 세그멘트 사업 부문의 약진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별도인지 뽑았는데, 과거에는 보시면 18년 1분기도 24년 2분기 평균적으로 한 5%대에서 6%대 이렇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찍고 보시면 18년 1분기 여기는 이제 일시적이겠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11.8%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액 최고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판넬이나 뭐 그런 설치 그리고 ESS 쪽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헤이스 쪽에 신재생 쪽에 이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연관될 수 있는 뭐 소지가 좀 다분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팩터는 이제 DS 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좋은 리포트 하나 나왔는데, 관련해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팩터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이익 기여도는 상승으로 자동차 사업 부문에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부의 GPM은 24.5%로 YOY 이제 6.1%포인트 상승했고, 자동차 사업부의 수익성을 추월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부의 이익 기여도도 16.2%, 그러니까 전체 매출 총이익의 16.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에서 엑셀 자료를 공유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로스 프로핏 관련해서 이제 각 사업 부분에 이제 그로스 프로핏들을 발췌를 했고요. 사업 보고서에서. 그래서 14년 2분기에 에너지 제너레이션 스토리지 사업 부분의 이익 비중은 16.2%입니다. 16.2%. 과거에는 보시면은 2%대, 1%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오토모티브 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보시면은 이익 비중이 뭐 90%대, 80%대 유지하다가 56.1% 급락감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거는 오토모티브 레귤러터리 크레디트 관련된 19.4%.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경우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 쪽에서 여기서 많이 높아졌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레귤러터리 여기하고 에너지 쪽에서 많이 상승해서 그 자동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판매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다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는 이제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16.2% 비중을 차지하고, 그때 이 기업 비중은 빠르게 상승 중이고, 테슬라 ESS에 대한 관심 확대에 연결되며 향후 주가에 대한 영향이 상승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ESS 설치량은 YOY 57.3% 증가가 됐고, 본격적인 램프업 구간에 이제 돌입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설치된 ESS 양들을 보시면은 24년 2분기에 급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이익 역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시에, 과거에는 이제 뭐 3%대, 4%대 이익 기여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16.2% 이제 급증하게 되면서 에너지 사업 부분의 높은 수익성과 이익 기여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평소에 보시면 평소에 더블로 올라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ESS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막그 전력망이나 그런 것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ESS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 ESS 관련해서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플루언스 에너지, 플루언스 같은 관련 기업들도 있는데, 실질적인 미국 내 1위 ESS 관련 기업은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미국 쪽에 테슬라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나와서 이제 세그멘트인데 보시면은 여기도 또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슈퍼차징이나 뭐 그런 것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쪽하고 ESS 쪽하고 이쪽 서비스나 아더 쪽 세그멘트 두 개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그렸고 역대 최고 매출 비중을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슈퍼차징이 차량 보험 수익하고 연계되거든요. 슈퍼차징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과거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테슬라 이제 슈퍼차징 관련해서 관련 뉴스들을 이제 팔로우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토모티브가 있어요. 여기는 전기차인데 과거에는 보시면은 매출 비중이 1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는데 4%대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도 급감하고 리싱도 이제 급감하면서 매출 비중이 1.8%는 이제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심을 적게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토모티브 레귤레터리 크레딧이라고 해서 자동차 규제 크레딧 판매 세그멘트 또한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매출 비중 3.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매출액은 100% 이익으로 이제 연계됩니다. 이게 크레딧 관련해서 이제 받는 거니까요. 100% 이익으로 잡히고 그런데 아까 매출 비중은 낮은 데 비해서 3.몇 %밖에 안 되는데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이 이제 100% 이익이 잡히기 때문에 24년 2분기 기준에 이익 관점에서 전체 이익에서 19.4%두 번째로 높은 이제 이익 기업 비중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4%로. 근데 지금 최근에 그 GM이나 이제 포드 쪽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계획을 낮추고 판매량도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토모티브 레귤레터리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가 많이 발생될수록 비중으로 따져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M이나 포드 쪽의 이제 경쟁사들이 전기차 판매가 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100%에서 테슬라가 뭐 판매량이 비록 절대적으로 떨어지지만은 상대를 비교했을 때는 뭐 기존에는 50%였을 때면 최근에 뭐 70%까지 높아지면은 이 크레딧 쪽에서는 매출액이 높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경쟁사들의 전기차든지 판매량이 부진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발생되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높게 발생되고 이익 기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됐고 이제 다음으로는 각 사업부는 이제 그로스 프로핏을 정리했는데 오토모티브 세일즈에서 전기차 판매에서 아까 매출액에 비중이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익 측면에서도 전기차 판매 관련해서 비중이 56.1%로 가장 낮게 역대 최저를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익 측면에서 보시면 오토모티브 세일즈 이익은 지속이 이제 감소 중에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 두 개가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뭐냐면은 레귤레터리 크레딧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쪽 ESS 쪽 관련해서 이익이 역대 최대를 경신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익 최대 경신을 했는데 두 세그먼트에서 이것들을 나머지 이제 제거하고 두 개만 이제 별도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오토모티브 레귤레터리 크레딧은 매출이 이제 100% 이익으로 잡히니까 매출이 24년 2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연동돼서 이익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에너지 쪽 관련해서 ESS 관련해서 태양광하고 관련해서도 역대 최대 매출 플러스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한 24년 2분기를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런 여건들이 이 두 개는 아무래도 현재 여건을 감안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24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귤레터리 크레딧은 매출과 이익이 100%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0% 발생되면 이익도 100% 반영되기 때문에 높게 이제 발생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에너지 쪽 손익을 보시면은 매출액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마찬가지로 GPM 매출총액도 역대 최대 그리고 GPM도 역대 최대를
최고를 기록한 24년 2분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아더 쪽에도 아까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사업 부분이 5개 있는데 전기차 판매하고 전기차 리싱, 임대 2개를 뺀 나머지 3개 모두 역대 최대 매출액과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한 의외의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는 이제 세일 쪽이죠. 전기차 판매. 여기서는 이익률이 이제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전기차 판매, 뭐, 할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연계되겠죠. 근데 의외로 매출액은 뭐, 그렇게 아주 뭐, 급격하게 빠지는 뭐,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나 그런 것들이, 여건들이 이제 글로벌로 최악을 달리면은, 이렇게 유지되면은,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전기차 판매량에서 반등을 보인다 그러면 테슬라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2분기 테슬라 세그멘트별로 요약을 해보면은 이 2개는 감소됐고 3개는 이렇게 역대 최대 매출액 이익 경신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특히 이제 에너지 쪽에서 역대 최대 매출 이익 경신에서 이제 주가는 어쩌면은 24년 3분기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뭐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쪽과 관련해서 주가가 연동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현 시점에서 테슬라 생각은 이제 간단하게 적었는데, 전기차 치킨 게임으로 병행해서 투자 진입하는 시에 승자 독식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황의 최악의 구간을 언제쯤으로 가정하느냐가 이제 본격적인 진입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는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삼성증권에 관련해서 8월 22일 날 테슬라 관련 이제 리포트 나왔는데, GM 포드 등 경쟁사의 전기차 판매 부진은 오히려 테슬라의 크레딧 판매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 내용 같이 이제 돼 있고, ESS 부분도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1위 업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업체에서 전기차 생태계 주도 업체로 변화 중에 있고, 크레딧 매출 QOQ로 101% 증가됐죠. 와이어로 215%. 이런 GM 포드 등의 이제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에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앤 아더에서 이제 사업부문에서 슈퍼차징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슈퍼차저 쪽에서는 이렇게 높은 QOQ, YOY 증가율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ESS 관련해서는 북미에서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 붐에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건설로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뭐 많이 들어보셨죠. 테슬라는 이제 북미 ESS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뭐 메가팩과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가동 예정이며, 캐파는 40기가와트 프리먼트 메가팩 공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래서 25년 1분기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ESS 관련해서 이제 매출은 추가적으로 24년 하반기 포함해서 계속적인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계속 이게 조사를 해보면서 그래봤는데, 많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IR 홈페이지, IR PPT 자료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따온 건데, 리튬 정제 시설을 구축한 건 테슬라가 처음이다. 보시면 되시고, 이건 신문기사고, 이거는 IR 자료에서 따온 건데, 코퍼스 크리스티 리튬 정제 시설을 25년 생산 시작의 예정에 이렇게 건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리튬 정제 시설을 구축한 건 테슬라가 처음이고, 이제 리튬 정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 이제 리튬 정제 시설을 구축하는 자동차 회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배터리 쪽에서도 그런 이제 밸류 체인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테슬라 텍사스 쪽의 기가 팩토리 모습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직 가동은 안 했고, 여기 이제 IR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에너지 저장장치 배치와 비자동차 사업에서 테슬라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가 IR절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요. 2분기에 에너지 사업은 기록적인 매출과 총이익을 달성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논 오토모티브 그로스 프로핏을 IR절에서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 기가와트 이렇게 보시면은 24년 2분기에 급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올해 북미에서 다른 업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용량을 구축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슈퍼사진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에너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니까는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그리고 어닝콜,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 일부 24년 2분기 보시면은 2분기 에너지 스토리지 구축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비즈니스의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AI를 비롯한 여러 미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성적인 스토리가 많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렇고, 그 다음에 뭐 FSD 관련해서 내용들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스페이스 X 연계되는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 일론 머스크가 약간 좀, 잠깐만요. 개포가지만 이런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천재이긴 한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를 10월 10일에 연기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쓸 때는 2달 전이었었는데, 다음 달 초에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 뭐 5만 대 H백과 테슬라 AI 컴퓨터 활용으로 2만 대를 증설할 계획이고, 아까 기아 텍사스 정량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여기 다시 한번 거론하고, 옵티머스라고 또 로봇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FSD 관련 내용들이 있고, 옵티머스 이제 로봇인데, 현재 옵티머스는 테슬라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내년 초부터 옵티머스 생산 버전 1과 한정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상당히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테슬라가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으니까는 정성적인 내용에서 스토리들이 상당히 다양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더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써놨는데, 이제 대주전자 재료하고 이제 연계되거든요. 4680 배터리 이제 셀 생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램프 4680 배터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680 배터리는 이제 전국 공정주에서 건축 공정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 LG 에너지 엔솔 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극 쪽에서 전국 공식 공정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응급적으로 이제 성공해서 4680 배터리 생산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4분기에 건식 응급의 생산 출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뉴스 기사를 보면 파나소닉에서 양산 준비를 다 마쳤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 오케이 콜하면은 바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건식 양극적으로 해서 했는지 여부는 검색했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나소닉 관련해서 주가 뭐 또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 팔로우하고 있고, 4680인데 4680 셀을 생산을 대량 생산하기 전국 건식 공정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다는 의미는 어쩌면 이제 배터리 폼팩터를 이제 거기 이제 폼팩터에서 앞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겠죠.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이 4680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일부 성공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것들을 보니까는 되게 좀 대단한 기업이라고 이제 많이 느꼈었고요. 테슬라 공식 공정 도입 성공했다는 내용들입니다. 기사 내용이고, 건식 공정은 뭐 배터리 전국 제조 광대 활물질과 도전제 섞여 액체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이게 액체 용매 사용하지 않으면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지만은 습식 공정의 비용과 시간을 특히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만약에 이거 건식 공정을 이용해서 4680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배터리 셀에서 거기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이제 폼팩터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국 공조의 건식 코팅 방식은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의 핵심이고,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BMW도 2025년에 출시한 자사전기차에 4.0mm의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할 계획은 이제 삼성의 SDI가 이제 현재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잖아요. 관련 내용들이고, 실제로 현재 4680 배터리 생산이 지체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전국 공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배터리사들이 이쪽 4680 LFP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전국 건식 공정 개발에 많이 매달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고체나 뭐 그런 것들 4680 전국 공정, 전국 건식, 전국 공식 쪽이 좀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성들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의 비교표인데, 여기 보시면 용매 건조 이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이 많이 세이브된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배터리 넘어서 전기차 가격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관시종 전국 공정 개발에 성공하면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와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전시종 공정 연구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올해 중반쯤인가 그 국내 이제 PNT 전국 소장비 관련된 기업이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단기간에. 근데 그게 이제 전국 공정 관련해서 테슬라 쪽에 납품했다는 뭐 설이 있었는데, 양극하고 이제 건식 공정의 양극하고 그 음극으로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PNT에서 납품한 장비는 건식 음극 쪽 관련해서 장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극 쪽으로 이제 그 성공하게 되면 상당한 또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테슬라는 뭐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이제 연계해서 대주전자 재료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